정리는 우리가 기본적이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이었을 때, 그리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었을 때 그 구간 안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최대최소 정리입니다. 말 그대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으로 이어진다면 그 안에서 반드시 그 구간 안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최대최소 정리야. 최대최소 정리는 뭐가 불필요하냐면 미분 가능성이 불필요해. 왜? 연결만 되어 있으면 돼. 미분 가능성 부드럽게 이어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최소 정리에 의해서 그 구간 안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면서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순서로 구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최대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양 경계값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보겠죠. 그리고 그 안에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존재한다면 극대 극소를 구해서 4개의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당연히 최대값이 될 거고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어 주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얘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극대값보다는 경계값이 더 높으면 당연히 경계값이 뭐가 될 수도 있어? 최대값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결국 우리가 비교해봐야 될 건 뭐다? 양 경계 2개하고 극대 극소가 들어있으면 극대 극소를 비교해서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다 라는 말입니다. 되겠죠? 결국 우리는 뭘 잘해야 돼? 그래프의 개형을 잘 그려내야 돼.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정계수를 포함한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당연히 계수가 정해지지 않는 게 섞여 있대. 그 상태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알려주겠죠. 그러면 그 문자를 포함해서 뭐 하면 돼? 극대 극소와 양 경계값을 구해서 그 값들을 결국 또 비교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대 최소를 비교해서 미정계수를 구해내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인데, 활용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뭐 도형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함수를 스스로가 잡아주고 거기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푸는 문제라 뭐 유형에 따라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부터 한번 쭉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볼게요. 자, 1번 다음 주어진 함수의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래요. 자, 우선 먼저 보면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보기 위해서 f'x를 구해보면 얘가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구해지고 6으로 나누면서 해당되는 0 되는 값을 구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서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구해지겠고, 그러면 우리는 x는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0이 되는 걸 알고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최고차항 양수니까 가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그리고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볼 수 있죠. 되셨나요? 근데 제한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당되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해당되는 제한된 범위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어디서? 극대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그리고 최소값은 어디서? 극소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게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 함수값들만 찾아주시면 되겠네.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찾아보시면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얘도 도함수 같은 거 해봅시다. 자, f'x를 구하면 f'x가 3, 4, 12x의 세제곱이겠고 마이너스 12x의 제곱이다 라고 구해지면서 얘는 12x의 제곱으로 묶어지면 x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도함수 자체가 어떻게 생겨있어? 해당되는 0이라는 중근을 갖고 있고 1이라는 실근을 가지고 있으니 도함수 자체가 지금 이렇게 생겨있는 도함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겨있으면 원래 있는 본래 함수의 도형은 기본적인 개형이 내려가다 멈췄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갖고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근데 제한된 영역이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제한된 영역이 되겠고, 자, 그러면 최소값은 극소값에서 x는 1에서 최소값이 나타나는 건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최대는 여기인지 여기인지는 어때야 돼요? 넣어봐야 알겠죠. 그치? 0 넣으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요. 2 넣게 되면 f2 값을 구해보면 얘가 16, 3 곱하기 16 빼기 8, 4, 8에 32 빼기 1이니까 얘가 48이니 48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좀 더 크겠네요.
그죠? 그래서 if 값이 좀 더 큰 값을 가지고 있고 f0 값이 마이너스 1로 작은 값을 가지고 있으니 최소값은 극소값 x는 1에서 나올 거고 최대값은 요거 계산한 값에서 최대값이 나타나 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찾아주시면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구간 1부터 3 사이에서 자 보시면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죠. 방금 것들은 함수가 명확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였고 이번에는 개수가 하나를 미지수를 두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두 개의 미지수네, 두 개의 미지수를 두어 놓고 거기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수 A, B의 합을 구해보래요. 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f'x부터 먼저 구하면 f'x는 3ax의 제곱에 마이너스 6ax 다라고 쓰여지겠고 자, 당연히 3ax로 묶어주면 얘는 x-2로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그러면 0 되는 값이 어디에서? x는 0과 2에서 0이 되죠. 근데 다행히도 뭘 줬어요?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걸 주어졌네요. 그러면 당연히 극대, 극소를 갖고 0과 2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구간 자체가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3까지가 해당되는 구간인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최소값이 얼마다? 극소 x는 2에서 나오더라. 되겠어요? 그리고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경계와 여기 경계값 중에 쌤이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누가 높은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f 우선 1을 먼저 구해보면 얘는 a 빼기 3a 플러스 b다라고 구해지겠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다라고 구해진 거고 두 번째 f 얼마를 3을 구해보면 얘는 27a 마이너스 27a 플러스 b가 되면서 얘는 없어지고 b라고 구해지네요. 근데 a가 무슨 수예요? 양수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얘보다는 더 작으니 얘가 결국 최대가 되어주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최대값이 10이라고 했으니까 b값은 10이라고 구하고 마지막 x에다 얼마 대입해서 2 대입해서 나머지 a값 찾으시면 되겠네요.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두 번째 문제였고요. 자, 3번으로 가봅니다. 활용 문제들.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이 x축 위의 점 3,0과 그리고 곡선 y는 x제곱 위의 점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할 때 l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된 게 점 P를 모르죠. 그래서 점 P의 x좌표를 t라고 하면 y좌표를 t제곱이다 라고 둘 수 있겠고요. 되셨나요? 얘하고 누구하고 A점인 3,0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둔대요. 그러면 L은 루트 T-3의 제곱 플러스 T의 4제곱이다 라고 식이 쓰여지네요. 내가 찾아야 될 건 뭐야? 얘의 결국 최소인 거잖아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최소값을 찾는데 당연히 T값은 실수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둬볼게요. ft를 우리가 t의 4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다 라고 두고 f't를 구해보면 얘는 4t의 제곱 플러스 세제곱이지. 4t의 세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쓰여질 수 있겠고 얘는 조립제법으로 4, 0, 2 마이너스 6에 1 대입하시면 1하면 4고 6이고 6에서 0으로 끝나주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t-1에 여기를 4t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t 플러스 6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 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받으라도 절대 안 나오죠. 왜? 이거 제곱해봤자 16밖에 안 되는데 4배에 얘 곱하기 얘 하면 얘네 둘만 곱해도 24잖아. 무조건 음수잖아요. 판별식이. 그러면 t라는 실근은 누구만? 1에서만 근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 도함수 자체가 어디에서만? 1에서만 지금 근을 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도함수가 나타나면 4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에서 극소값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게 되는 거니까 결국 l은 t가 얼마일 때? t가 1일 때 해당되는 여기다 1 대입하시면 결국 루트 2는 4 플러스 1 되니까 루트 5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게 우리가 3번 문제가 되겠고요. 자, 4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꼭지점 A와 T는 곡선 Y는 X 곱하기 4 루트 3 마이너스 X 위에 있고, 꼭지점 BC는 X축 위에 놓인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여기에 좌표가 얼마인 거예요? 4 루트 3이죠. 그잖아. 그리고 축은 당연히 이거의 중점인 X는 2 루트 3에 있다라고 들 수 있는 거네요. 됐어요? 자, 그래 놓고 어쨌든 우리가 요만큼의 길이를 t라고 두면 여기에 좌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요 좌표는 어디다 넣어야 돼? 2 루트 3에다가 t를 더해야 되죠. 그죠? 거기에 대한 함수값이잖아.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써봅시다. 자, 우선 이렇게 써볼게요. C점의 좌표를 먼저 생각하시면 C점의 좌표가 t 플러스 2 루트 3, 0이다 라고 들 수 있고, 거기에 따른 D점의 좌표를 쓰면 X좌표는 당연히 t 플러스 2 루트 3인 거고요. 자, Y좌표를 생각하면 X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거니까 얘가 t 플러스 2 루트 3에서 요거에서 다시 쓰자. 여기에 대해서 4 루트 3에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루트 3이다 라고 쓰여지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여기가 t 플러스 2 루트 3이고 여기도 또 2 루트 3 마이너스 t다 라고 식이 정리가 되네요. 결국 전개를 하면 얘가 합차 공식으로서 4, 3, 12 마이너스 t제곱이다 라고 식이 써지죠. 그래서 여기에 y좌표가 얼마로? 12-t제곱이다 라고 식이 써지는 거고, 자, 그렇게 쓰면 저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결국 얼마인 거예요? 가로의 길이가 2t가 가로고 세로의 길이가 얼마로? 12-t제곱이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넓이를 ft라고 한다면 그 ft는 2t 곱하기 세로인 12-t제곱을 한 게 해당되는 넓이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식은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24t제곱이다, t다라고 쓸 수 있겠고, 나요. 이거에 대한 뭘 찾는 거예요? 넓이의 최대값을 한번 찾아보래요. 자,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t값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나올 수 있어요? 0부터 4 루트 3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겠죠. 좀 더 엄밀하게 따지자면 2 루트 3부터 4 루트 3 사이에서만 나와야 돼. 아니, 0부터 2 루트 3 사이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죠. t의 값은 나올 수 있는 게 t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선 안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4루트 3이고 여기가 2루트 3이니까 요만큼의 폭이 2루트 3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t값은 0부터 2루트 3 사이에서 최대를 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요거 미분한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 그려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범위 안에서 최대값만 찾아주시면 되겠네. 되겠어요? 더 계산 안 가도 되겠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남은 기퉁이를 잘라내고 그 크기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접어서 뚜껑 없는 직육면체 모양을 만들려고 한대요.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잘라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부피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a인데 정사각형을 기본적으로 잘라냈죠. 그죠? 그러면 그 정사각형에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x다라고 두면 이렇게 생긴 뚜껑 없는 기본적으로 직육면체가 나타날 텐데 당연히 이 높이가 x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한 변의 길이는 a에서 얼마를 뺀 게 2x를 뺀 게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피라고 했으니까 vx다 라고 써보면 이 vx는 당연히 밑변의 넓이가 a-2x의 제곱인 거고 높이가 x인 거잖아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 요거 좀 더 정리해보자면 4가 끄집어내면 4x 곱하기 x-2분의 a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죠. 됐어요? 자, A값은 당연히 양수니까 요거의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하면 당연히 0에서 뚫고 나와서 2분의 A에서 접하고 올라가는 형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게 되겠고요. 되셨나요? 자, 근데
해당되는 x의 범위는 얼마를 넘어서면 안 돼? x가 누굴 넘어가면 안 돼? 그치, 2분의 a를 넘어가면 안 되지. 그죠? 즉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이 극대에서 최대값이겠지. 요거 a로 표현하면 얼마일까요? 얼마? 4분의 a? 우리 비율 관계 얘기한 게 있잖아요. 몇 대 몇이라고. (1 대 1 대 1입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극대하고 극소하고 우리가 x축하고 교점이 이렇게 있을 때 2 대 1의 비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우는 변곡점이라서 선생님이 하나 더 찍은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극대와 극소가 있는 상태에서 극소가 현재 상태에서는 x축과 접하고 있을 때 한 근과 여기 한 근과 접하는 접점에 대해서 b가 1대 2의 위치에 대해서 극대값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2분의 a니까 이걸 몇 등분 해야 되는 거야? 3등분 해야 돼. 3등분 하면 3으로 나누면 6분의 a죠. 그래서 요만큼이 6분의 a의 존재를 하겠죠.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6분의 2인 즉 3분의 a에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1대 1대 1을 만족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1대 1이 아니야. 내가 보는 대로 그리면 생각하면 안 돼. 실제 비는 좀 다르잖아. 됐어요? 결국 어디에서? 6분의 a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해당되는 최대값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a에 대한 식이니까 어차피 a에 대해서 포함해서 최대치수를 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게 5번이 되겠고요. 자, 6번입니다. 자, 별표 하나 합시다. 모든 학교가 10개면 한 7, 8개가 내고 있어. 그냥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냐, 뒤집어 엎어서 물컵처럼 나오냐, 그 차이야.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자, 보십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이 10cm고요. 높이가 20인 원뿔에 대해서 내접하는 원기둥이 존재한대요. 자, 이 원기둥의 발음이 안 되지?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부피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보시면 지금 얘가 이렇게 생긴 원뿔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원뿔에 원기둥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원기둥의 부피에 뭘 구하래요? 최대값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나는 얘를 여기로 이렇게 칼로 쓱 자르려고. 자, 이렇게 자르면 단면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보일 거고, 원기둥이 여기 안에 이렇게 단면으로 보이겠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지름이 지금 10이니까 이렇게 자르면 당연히 직각 이등분이 되면서 여기가 10이 되는 거고, 높이는 얼마로? 20으로 알고 있죠. 그립시다. 여기까지. 여기가 20이다 라고까지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버려버리고 오른쪽만 봅시다. 오른쪽 보면 당연히 지금 눈에 보이는 요 삼각형, 그리고 두 번째 요 삼각형, 그리고 세 번째 보이는 제일 큰 삼각형, 얘네들이 다 무슨 관계예요? 그치, 닮음. 근데 보면 우리는 제일 큰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에 대한 비가 1대 2인 걸 알아요.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x로 잡으면 여기가 2x인 거잖아. 됐어요? 그러면 얘의 반지름 요만큼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얘가 10-x가 되는 거죠. 또는 오늘 난리가 아니네. 자, 또는 여기를 x로 잡으면 여기가 2x가 되는 거고, 20-2x를 높이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 됐어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걸로 잡아볼게요. x와 1x로 이렇게 잡으면 이거 원뿔의 부피는 vx라고 두면 vx는 밑면의 넓이가 결국 10-x의 제곱파이가 해당되는 밑면의 넓이일 거고, 거기에다 높이 얼마 곱하면 돼? x를 곱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이거에 결국 뭘 구해? 우리가 해당되는 최대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봐보자. 요거 보면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요? 원점을 지나고 있고 10에서 접하고 가는 곡선인 거잖아요. 그러면 원점 뚫고 가고 10에서 접해서 올라가는 함수라고. 여기가 10이잖아. 여기가 0이고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가 얼마라고? 3분의 10. 그치, 3분의 10이라고.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값 찾고 있으면 시간 다 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3등분 해서 1대 1대 1을 b를 갖는다 해가지고 3분의 10. 즉 여기다 얼마나 대입해서 3분의 10 대입하면 끝나.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여기가 27분의 8천이 정답이네. 이런 걸 숫자로 내는 사람들 정말. 자, 쭉 넘기셔서요. 더 갈 겁니다. 방정식에서 활용. 자, 계속 활용입니다. 아는 내용 복습이라고 생각해요, 쌤은. 자, 우리가 이 미분을 방정식에서 이제 활용을 해 보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fx 이꼴 0에 대한 실근은 당연히 x축과 그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우리는 fx 이꼴 0의 실근이다 라고 알고 있죠. 그지? 이건 당연한 사실이잖아.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거고.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변이 0이 아닌 k가 들어온다면, 즉 fx 이꼴 k의 실근은 fx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쭉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결국 fx는 k에 대한 실근이 되어주는 거네.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fx와 gx, 즉 두 함수에 대해서 실근은 결국 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또 하나의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걔네들이 같다에 대한 근들은 다른 애들이 교점의 x좌표들이 결국 실근이었잖아. 됐어요? 아는 내용 복습인 거야, 그냥. 확인 작업.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도함수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별을 하게 되는데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부호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3차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이용해서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대요. 자,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봐봐. 기본적으로 3차 함수를 미분을 하면 당연히 몇 차가 나와요? 2차가 나오죠. 그 2차 함수가 x축과에 만나는 점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을 나눠보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x축과 안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들을 생각을 하면, 자, 이거는 3차 함수가 그 값을 몇 개 가져? 두 개. 그래서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로 가는 두 개의 극값을 갖죠. 그럼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얘는 극값을 몇 개 가져? 극값 없죠. 그죠? 얘는 극값 몇 개 가져? 그치, 극값이 없어. 그러면 얘랑 무슨 차이야? 중근. 얘랑 무슨 차이야? 그럼 얘는 도함수가 중근이야. 얘는 도함수가 어떻게? 근이 없어. 허근이야. 그럼 얘랑 무슨 차이야? 무슨 차이야? 중간에 증가는 해. 둘 다 증가는 맞아. 근데 증가하다가 잠시 멈췄다가 증가를 하느냐, 얘는 끝없이 증가를 하느냐의 차이야. 근데 왜 이거를 중요하게 얘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잠시 멈추는 요 지점에서 절대값을 씌워서 접어 올리면 미분 가능해. 전 구간에 대해서. 근데 얘는 어디를 자르든 간에 접어버리면 미분 불가능이야. 됐어요?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얘랑을 구별을 하는 거지, 둘 다 증가하는 건 동일하다고.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도함수의 근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잖아. 그러면 도함수가 당연히 0보다 크다면 우리는 얘가 그 값을 몇 개를? 두 개를 갖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값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도함수의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그 값의 개수를 우리가 판정할 수 있다고.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판정을 내려볼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개수 판별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실근,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조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실근의 개수를 조금 따져볼 텐데, 자, 3차 방정식이면 기본적으로 실근이 총 몇 개예요? 여기서부터 봐야겠지?
자, 다시 가봅시다. 1차 방정식 근 몇 개야? 1개. 2차 방정식 근 몇 개야? 2개만 나와? 2차 방정식 근 2개만 있어? 몇 차 방정식이야? 근 몇 개 있어? 근 있어? 아이고 미안하다. 그치?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근이 2개긴 하나 2개도 나올 수 있고 1개도 나올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됐어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일반적으로? 3개.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없을 수가 있어? 없어. 3차 방정식 근이 없을 수 있어? 불가능해. 2차 방정식 어떻게 근이 없을 수 있대? 그치, 돌아가니까. 그치? 내려가다가 얘가 돌아가 버리잖아. 그럼 안 만날 수 있지, X축과. 근데 3차는 어떻게? 밑에서 올라오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 4차는 근이 없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안 만날 수 있잖아. 그치? 대표적인 4차 함수 구했는데 X축과 안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근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 더 봐보게. 내가 첫 번째 이 경우에 대해서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가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X축이 어디에 있어야 돼?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지. 그치? 근데 이 그어낸 이 선은 결국 어느와 어느 점 사이에 있는 거야? 극대점과 극소점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뭐야? 극대 극소의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극대와 극소를 곱해가지고 음수가 나온다면 그 3차 함수는 뭐다? 근이 3개다. 됐어요? 결국 이거야. 여러분들 봐봐. X축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점 지나고 여기 점 지나가래. 3차 함수. X축 몇 번 만나야 돼? 한 번, 2번, 3번. 어쩔 수 없잖아. 그잖아. 이거 가다가 띵 뛰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없잖아. 연속함수인데. 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해당되는 극대극소를 곱해가지고 음수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곱했는데, 극대극소를 곱했는데 0이래. 그 말인즉슨 둘 중에 하나는 뭐라는 소리야? 0이라는 소리지. 극대 또는 극소가 0이래. 그러면 X축이 어디에 그어져? 여기에 이렇게 그어지던가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그어지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럼 근이 몇 개? 2개. 한 놈, 두 놈. 여기는 무슨 근? 중근. 됐어요? 그래서 근이 2개이려면 극대 극소를 곱해서 0이다.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근이 1개이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 극대극소 바깥쪽으로 이거나 판별식이 뭐하면 0보다 작아버리면 얘네들은 근이 2개나 3개가 나올 수 없어. 무조건 근이 몇 개야? 1개야. 되겠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점의 판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우리 이제 문제들 1번서부터 4번까지 한번 쭉 해봅시다. 가연아 힘내라. 정신 차려라. 계속 졸지 말아라. 자, 1번입니다. 다음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k 이퀄 0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보래요. 자, 그러면 쌤이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우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fx를 애초에 내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k다 라고 두고 f'x를 구하면 얘가 6x의 제곱 마이너스 6x다 라고 구해지죠. 그러면 얘가 6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결국 x는 0과 1에서 극값들을 갖는 거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라는 건 알겠지만 굳이 의미 없다고.
우리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그 극값들을 곱해서 무엇이 나오면 음수가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누가 극대극소인지 필요 없다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되어주는 건데, 이게 0보다 작다잖아요. 자, 마이너스를 묶어내게 되면 결국 얘는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면서 k값의 범위가 얼마? 마이너스 0보다, 아니 마이너스 1이 맞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갖게 되죠. 됐어요?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이중근과 실근 하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치, 곱해서 0. 그러면 첫 번째 답이 이거라면 두 번째 정답은 뭔 거야? k가 마이너스 1 또는 0인 거지. 됐어요? 세 번째 정답은 서로 다른 두 양근과 하나의 음근을 갖도록 저건 따져봐야 되는 거네. 되겠어요? 실제로 근을 따져봐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다르게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아예 애초에 하나의 fx를 내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으로 보고 또 하나의 함수 gx를 넘겼을 때의 k라고 두고 풀려고요. 따로따로. 그래서 나는 이 그래프를 명확하게 그려놓고 나서 k값을 움직여가면서 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려고. 이렇게 푸는 이유는 뭐 때문에? 3번 같은 문제 때문에.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f'x를 구하면 이게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똑같지 뭐. 그래서 6x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지금 1인 거잖아요. x좌표가. 그러면 여기가 0 집어넣으면 0,0인 거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축은 여기에 이렇게 축이 존재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y는 k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에 만나는 교점이 결국 근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그래서 한 실근과 중근을 갖는데 그래서 k가 아까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중근과 실근을 갖는다고 했잖아. 그리고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는 거지. 그리고 더 올라가다 보면 다시 극대값을 갖는 위치에 오면 k가 0일 때 또 중근이 갖는 거지. 더 올라가게 되면 다시 또 뭐야? 근이 한 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잖아. 됐어? 자, 3번 문제 봐봐. 서로 다른 두 양근과 하나의 음근을 갖도록 하래. 그러면 사실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사이가 전부 다네. 두 개의 양근과 하나의 음근을 갖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되겠어요? 결국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대해서 똑같이 해당되는 답이 되어 주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자, 2번 다음은 곡선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와 y는 x 마이너스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한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해보래요. 자, 결국 문제를 한번 적어보면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는 얘가 x 마이너스 k랑 같다고 했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이 나타나야 된대. 됐어요? 그러면 얘를 한쪽으로 넘기면 결국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꼴 0에 대해서 이 함수가 뭐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얘를 fx라고 뒀을 때 f'x를 구하면 이게 3x의 제곱 플러스 6이 12x 플러스 9가 되면서 이게 0 되는 값을 찾으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되면서 결국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으로 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값은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에서 나오죠. 그러면 이번에도 뭐 하면 돼? f-1과 f-3의 곱이 음수다 놓고 k값의 범위 찾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쌤 왜 아까는 y는 k라고 놓고 풀고 이번에는 그 값 그냥 곱해가지고 0보다 작다라고 풀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서로 다른 세 점, 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는 극대극소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속도가 빨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두 개 양근, 하나의 음근 뭐 이런 식으로 가져라. 특정 조건을 갖는 문제들은 당연히 y는 k하고 함수로 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타입의 문제인데도 얘를 두 개의 함수로 놓고 풀 거냐, 하나로 함수에 놓고 풀 거냐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해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번. 자, 다음 4차 함수 fx에 대해서 y'x가 y는 f'x가 다음과 같이 0에서 3, 그 다음에 1에서 5를 가질 때 다음 보기에서 오른 대로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자, 봐봅시다.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니까 0에서 결국 뭐야? 무슨 값? 극소. 감소해서 증가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 밑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게 결국 극소야. 그리고 1에서 무슨 값을 가져야 돼? 그치, 극대. 그러면 1에서 이렇게 극대를 갖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다가 3에서 다시 뭘 가져? 극소를 갖고 올라가는 형태인 거죠. 되겠어요? 여기의 함수값이 얼마래? 여기 함수값이 3이고 즉 0,3이고 얘가 1,5고 3,-1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래프 다 그렸네. fx는 극소값은 오직 하나이다. 거짓말. 자, fx의 극대값은 5이다. 참. fx-4는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 4가 어딨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니까 4는 이쯤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실근을 갖는다. 참. 됐어요?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3번이었고요. 자, 4번. 자, 접선 개수 문제인데요. 자, 다음 1,k에 대해서 곡선 y는 x세제곱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우선 식을 보면 식이 y는 x세제곱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3차 함수 형태인 이렇게 가는 3차 함수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을 지나고 있고 원점 대칭인 함수인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인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1,k래요. 1,k라는 거는 x는 1을 쫙 그었을 때 여선상에서 우리가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는지를 한번 구해보래요. 되셨나요? 자, 그때 해당되는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k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몇 개 그어야 된다고? 몇 개 그어야 된다고? 3개. 그치? 3개를 그을 수 있어야 된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봅시다. 접점을 알아요, 몰라요? 접점을 알아요, 몰라요? 지나는 한 점이 1,k라는 것밖에 모르는데 접점을 알 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당되는 접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접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저기 k를 썼네. 그러면 나는 t를 써야지. 접점의 좌표를 t, t세제곱이다 라고 두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생겨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는 아따, t, t세제곱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그렇지. 미분해서 대입하면 되잖아. x에다 t.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t의 제곱 x-t 플러스 t의 세제곱이다 라고 쓰여지죠. 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y는 3t의 제곱 x 마이너스 3t의 세제곱에다가 t세제곱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이 되죠. 거기에 얼마를 대입하래? 1,k를 대입하래. 됐어요? 그러면 식은 어떻게 쓰여져? k는 1 대입하니까 3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이다 라고 쓰이죠. 자, 그러면서 t값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만나야 되는 거지. 문제가 똑같아졌네. 뭐 하면 돼? 한쪽으로 넘겨놓고 극대극소 찾아서 곱해서 0보다 작다. 됐어요?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조금만 이제 나이가 든다고 학년이 높아지면 미적분을 조금만 할 줄 알고 우리가 변곡점과 해당되는 그런 것만 좀 알면 사실 손 안 대고 풀 수 있는 문제야. 왜 그런지 알아? 자, 봐봐요. 2차 함수야. 2차 함수. 2차 함수를 쌤이 몇 구역으로 나눴어? 평면을 2차 함수 그리면서 몇 구역으로 나눴어? 2구역으로 나눴지. 그잖아. 선 하나 그으면 2개로 나뉘잖아. 그지? 너 빵 있는데 빵 칼로 탁 자르면 몇 개로 나눠져? 2개로 나눠지잖아. 그지? 먹을 걸 설명해야지 이해가 쏙쏙 되지? 그지? 자, 근데 봐봐. 이 아래로 휘어진 요 위 있는 곡선에 대해서 이 밑에 있는 어느 점을 잡아서 내가 접선을 그으면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그치, 2개. 요렇게 그을 수 있고 요렇게 그을 수 있잖아. 극단적으로 여기에 갖다 붙여놨어. 그래도 이쪽도 있을 거고 이렇게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점들에 대해서는 접선을 몇 개? 2개씩 그을 수 있어. 자, 근데 내가 이 선 안쪽으로 들어가 봤어. 안쪽으로 들어가면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못 그어. 빵개. 됐어? 그리고 당연히 이 곡선, 선상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어? 접선 1개. 그 점 하나. 그치? 그래서 선상에서 몇 개를? 1개를 그을 수 있어. 그치?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오목과 볼록에 대해서 차이 때문에 그래. 근데 3차 함수는 여러분들 3차 함수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지.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는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즉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붙어있는 형태인 거야. 그 변하는 변환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불러. 됐어? 그러니까 2차 함수인 아래로 볼록하고 2차 함수인 위로 볼록이 2개가 이렇게 붙은 거야. 그래서 이 모양의 형태가 생겨있대. 됐어? 그 상태에서 이 변곡점에서 해당되는 접선을 그으면 이 접선이 하나가 어떻게든 그어지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어야 된다.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지. 변곡점에서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을 거잖아. 왜 선 위에 점이니까 그을 수 있어야지. 근데 그 변곡점에서 접선은 그 선을 이렇게 뚫고 가. 자, 그러면 이 변곡점에서 그은 이 접선에 의해서 완벽하게 2개가 갈리는 거야. 얘는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 자, 그리고 구별을 해보자. 봐봐. 이 점을 보면 이 2차 함수의 안에 들어있는 점이야. 그러면 여기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있어, 없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요 2차 함수에 대해서는 바깥쪽이잖아. 그럼 몇 개 그을 수 있겠어? 그치, 2개. 근데 얘가 보면 이게 다 있어야지 이렇게 내려서 그을 거 아니야. 여기가 다 있어야지 이걸 이렇게 내려 그을 거 아니야. 원래 이게 다 있어야지 이쪽으로 접선을 긋지. 근데 이 밑에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밖에 못 그어. 되겠어요? 됐어? 자, 그리고 요 점, 이 3차 함수의 요 점, 선상에서는 몇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이렇게 그을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 그은 거 말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더 그을 수 있을 거잖아. 몇 개를? 2개를 그을 수 있다고. 됐어? 자, 그리고 또 내려와 보자. 일로 왔어. 이쪽으로 왔어. 그러면 요 아래로 볼록에 밑에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2개를 그을 수 있네? 그리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도 하나 그을 수 있네? 몇 개 그을 수 있어? 3개 그을 수 있다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좀 나눠보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변곡점에 대한 접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그렸던 거랑 이제 반대죠. 원래 이게 초고창이 음수인 형태의 그래프잖아. 이게 양수인 형태의 그래프인 거고. 그치? 그러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밑에서부터 생각을 합시다. 요쪽 요 구역. 지금 보면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 4번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볼까? 1번 구역부터 해봅시다. 자, 1번 구역. 여기서 여기 하나 그을 수 있고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거잖아. 총 몇 개의? 3개에 해당되는 접선을 그을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몇 개 그릴 수 있다고? 안쪽, 이쪽 왼쪽에서는 그래프는 접선을 못 그리고 이쪽에서 접선만 그리니까 한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선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상에서는 몇 개의 그래프를? 두 개의 접선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근데 특이하게 변곡점만 접선이 하나밖에 없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뭐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이번엔 여기가 3개가 되고 여기가 2개가 되고 여기가 1개가 된다고. 구역이 나눠서. 됐어요? 자, 그래 놓고 봐봐. 열로 왔어. 자, 여기에서 대표적인 얘는 구부러진 게 지금 극대곡소가 안 보이지. 근데 여기가 사실 변곡점이야. 여기에 변곡점에서 선을 그으면 그 선이 이렇게 사실상 그어져. 됐어? 그러면 내가 보는 건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 조금만 올라와 보면 이쪽 2개를 그을 수 있다는 거 보이지? 봐봐, 여기 조금 올라오면 아래로 볼록의 형태의 그래프니까 여기와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 쪽으로? 이쪽으로 해당되는 해당되는 접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을 수 있겠지. 그래서 총 3개의 접선이 그어질 수 있다고. 지금 그래프를 쌤이 정확히 못 그려서 그러는 건데 해당되는 이게 어차피 위로 볼록의 그래프하고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가 붙은 이 지점인 거잖아. 되겠어? 그리고 변곡 직선이 지금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요거를 조금만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봐. 되겠어? 그러면 나타낼 수 있는 구역이 결국 이쪽 라인이라고.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변곡점이랑 그런 걸 생각을 해봐서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됐죠? 이 변곡점이, 이 접선의 개수가 꼭 심화 문제에서 꼭 등장을 해. 야, 기억들을 좀 잘해놔. 기준은 뭘 가지고 기준을 잡으라고? 2차 함수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라고. 되겠죠? 2차 함수. 기본적으로 3차 함수는 2차 함수 2개 붙여놓은 거. 4차 함수는 몇 개 붙여놓은 거야? 하나, 둘, 3개 붙여놓은 거야. 그잖아. 그래서 각각의 변곡점들이 2개가 나오겠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생각을 차분히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도는 우선 여기까지라고 여기까지 합시다.